안녕하십니까. 전 정의당 안양시 위원장 최혜선 의원입니다. 오늘 그 안양 지역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 속수 2동에 있는 연현마을 주민분들입니다. 이 안양 속수 2동에는 아수콘 생산, 레미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등이 3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발암물질과 먼지 또 악재를 발생시켜 관련 민원이 30년 동안이나 거질적으로 제기됐던 업체입니다. 30년 동안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이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음에도 이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얼마 전까지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 지금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서 이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안양시청, 경기도청을 오가며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결해달라 요청을 해왔고 또 피해도 직접 소명을 하면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법이 미비해서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게 할 수 없다는 이런 공허한 메아리 같은 얘기만 반복돼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이분들의 요구가 그리고 이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가 결단을 하고 시청과 도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오시나요? 네. 곧 이따 이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근 의원님 함께 해주실 거고요.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 이렇게 결성을 했는데 우리 문소연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현마을에 있는 석수 LG빌리지 주민 최시웅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지금 130여 분이 주민이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여기 기자회견에 저랑 함께 해주신 분 외에 본청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함께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산업개발과 2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연현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대표해서 이희진 학생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고 그 연현마을의 처한 현실을 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제대로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소연 대표님 발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 석수 2동 연현마을에서 왔습니다. 1급 발암 물질 배출로 가동 중단 상태인 제일산업개발은 그 성능이 검증된 바도 없는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고 경기도에 재가동 신청을 했으며 재가동 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최종 처리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월 15일이라고 합니다. 3월 15일이면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재가동 신청을 허락해 줘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수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 벤존 A프레는 현재 배출 허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수콘 생산 공장 제일산업개발이 재가동된다면 규제할 기준도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일산업개발은 2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해 있고 아수콘 공장과 연현초등학교, 연현중학교는 전국 61개소의 아수콘 공장 주변 지역 중 제일 가까운 200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경기도와 안양시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재가동을 허락한다면 이는 연현마을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법률의 글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처사입니다. 부디 정부와 경기도 안양시는 규정을 넘어 정의를, 법규를 넘어 생명을, 규칙을 넘어 건강을 중심에 두고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만여 명의 석수동 주민들, 저희들은 지난 34년 동안 아스콘, 레미콘에서 나오는 분진, 악취, 비산먼지 등을 맡으며 살고 있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특히 연현마을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난 3월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발암물질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4년 동안 저희는 발암물질을 마시고 살았었고, 앞으로 발암물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허용 법정 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는 다시 공장이 재가동이 되면 다시 발암물질을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제발 법대로 했다,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으로 주민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재가동이 되고 나면 업체가 이전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저희는 그냥 저희 아이들과 자신을 매일 조금씩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1월에 한겨레 22를 통해서 표지에 발암물질을 마시는 아이들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희 그곳의 주민들과 아이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고통의 삶이 아닌 희망과 건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경기도 안양시는 제2산업개발 재가동 내일입니다. 허가권이 떨어지는 내일입니다. 내일 제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소연 대표님의 말씀은 주민들의 호소문입니다. 내일 재가동 결정을 앞두고 지금 여기 국회를 찾았는데요. 반드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석수 LG빌리지 주민 최시웅 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의 아스콘 제조공장인 죄송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의 아스콘 제조공장인 제1산업은 허가받은 물질 외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환수소 벤조 에이피렌의 배출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아스콘 생산 중단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단 한 번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재가동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민원 처리 기간을 이유로 3월 15일 이후에는 재가동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안양 연현초등학교와 제1산업개발과는 전국 아스콘 사업장 61곳의 지역 중 가장 가까운 200m도 안 되는 상대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그 상위 법률인 대기환경보존법의 벤조피렌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미정으로 법의 규제를 벗어나 그에 따른 교육환경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량이지만 위험한 물질로 지정해놓고 배출 허용 기준치조차 없는 이상하고도 개탄스러운 뒷북 행정과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스콘 제조공장인 제1산업은 발암물질을 배출해놓고도 자연주의를 앞세우며 각 가정의 식탁에서도 그 정도의 벤조피렌은 섭취한다는 무지한 이론으로 재가동을 강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일한 행정으로 빚어진 법의 허점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피의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환경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법의 허점으로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어린 아이들이 당하게 되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결코 다시는 발생하여서도 사례로 남겨서도 안 됩니다. 교육환경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마련과 행정처분, 처벌 기준의 강화를 촉구합니다. 사실 이 주민들 오셔서 지금 감정이 몹시 분노도 되시고 또 눈물을 많이 참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의 마을에 참여를 해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싶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아이들 지금 많이 이렇게 와서 본청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또 앞으로 내일의 결과를 정말 간절하게 지켜보고 있고 재가동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이희지 학생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희진입니다. 사실 저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1산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닦은 사물함 위는 2시간 만에 까만 가루와 먼지가 덮여있고 문을 열면 윙 하는 소리와 쾌쾌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눈이 온 날 놀고 있는데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에 회색의 무언가가 쌓여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 뒤 제1산업개발이라는 아스콘, 레미콘 제조 운반업체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신경 손상을 주는 물질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위 물질들의 기준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의 기준이 없지? 이것도 국민의 건강에 신경 쓰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밤새 시의원들과 통화하시는 엄마의 전화기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 서로 떠밀려는 이기적이고 어이없는 대답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여러분, 저희는 정말 간절합니다. 선거철 공약과 의미 없는 연설에나 나오는 하찮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젠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레미콘 차량 때문에 위협받고 분진, 소음,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어져야 합니다. 4일 전인 3월 10일 우리 주민 2천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시행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와 공장은 130m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 공장 근처에 도착하자 역겨운 냄새와 흙탕물이 가득했고 목과 코가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시위를 벌였지만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은 아랑곳하지 않고 쌩쌩 지나다녔습니다. 아마 저희가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는 동안 제1산업 차량만 30대 이상 지나갔을 겁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자신의 무죄를 요구하고 연현 주민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 물론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겠지만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방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는 학교에서 국회의원, 시의원은 조례와 법안을 개정 폐지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다시 검토하고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 각 부 장관님들, 부디 우리 연현마을과 제1산업 모두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이 건강해지기 바라는 이희진 올림. 네, 우리 희진 학생 편지는 제가 국회 모든 의원실과 그리고 또 특히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걸 의원님께 같이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 이필훈 안양시장님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도심 한가운데 주민들이 생명권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과 관련된 그 사안을 두고 주민들이 떠나는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겠습니까? 주민들의 삶과 가장 이 절실한 이 문제를 맨 위에 시정에 맨 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그리고 도청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 주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 단위에서 서로가 핑퐁을 하면 모든 피해는 국민과 시민, 그 주민들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정치와 그리고 시정,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한계는 국가가 또 정치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1000여 분이 넘는 주민들이 또 집회를 했습니다. 내일 영업 재개를 앞두고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저기 가에 계신 어머니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그만큼 절박합니다. 숨을 쉬고 싶다는 그 절박함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